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전날에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양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5% 넘는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고유가뿐만 아니라 현재 금리 인상이 될까 말까에 대한 이슈 때문이더라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한 번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저 또한 개인적으로 참 시장이 좋아졌을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항상 시장을 보지만 참 우울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분의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은 참 좋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선매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타이밍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저희 라떼 주식과 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토요일에 딱 하루만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여유롭게 이 12시 라떼 한잔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멘토님들 불금도 없이 지내고 계시는데요. 자, 한 주간의 강세 업종뿐만 아니라 종목 진단은 물론이고요. 주식들의 고수들의 고품격 주식설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전석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꼼꼼하게 종목을 봐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들을 꼽아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주식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종목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주목할 공략주까지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요. 2시간 1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를 함께 해주실 전석 멘토님께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이 1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미대학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차곡차곡 타이밍이 될 때마다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시는 멘토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기 바라면서 자, 2부는 백강훈 멘토님과 또 함께할 예정인데요. 백강훈 멘토님은 또 스타일이 다르십니다. 2부에서 만나뵐 멘토님인데 또 현재 트렌드 시장에 맞춰서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을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 또 빠르게 변하는 장세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개미 투자자분들 2부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멘토님 토요일 이외에도 언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멘토님들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문자와 QR코드 참여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12시부터 방송이 끝나는 2시까지만 무료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좀 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다면 하단에 저희가 계속해서 방법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잘 활용해서 라떼 주식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석 멘토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토요일 라떼 주식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나무 아나운서이고요. 오늘 1부와 2부 길게 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 종목 다음 주장 공략하기 위해서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참여 방법 저희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이 방법이 좀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요. 전석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세력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쏙쏙 골라주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종목을 저희가 한 종목 무료로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개미대학인 만큼 개인차자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요. 오늘도 기대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석 멘토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시장 통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10월 달에 보면은 이제 말일로 갈수록 그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노래일까요? 그 잊혀진 계절이라고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또 가을이니까. 네, 가을이니까. 네. 요즘 가을 탄다 가지고 힘든데. 네. 가을은 여자들이 탄다고 하는데요. 남자도 타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헤어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한테 네. 죽을 때까지 내가 안 잊혀지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잘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 잘해주는 방법도 네. 있고 뭐 유머 코드가 맞는 방법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나를 잊혀지 않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방법일까요? 좀 알려주세요, 비결을.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시면 됩니다. 오늘 뭐 돈을 빌려야 되는 방송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네, 이제 안 네. 갚으시면은 이제 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소액을 빌리면 안 되고 고액을 빌려야겠군요. 네, 금액이 클수록. 네. 그냥 저 잊혀진 계절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요. 네네. 한 주 이제 마감 시황을 좀 이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되게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어요. 10월 19일 날 이제 미국제 10년물이 4.9% 위로 올라갔죠. 예. 9월에 소비 판매 증가율이 0.7%로 증가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2%였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이게 악재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유가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랑 하마스랑 전쟁 나기 전에는 82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이 89달러로 지금 이제 치솟았죠. 또 하나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은 그 파월 의장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안 잡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한바탕 이제 그 시장이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시장을 이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율을 알아야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이제 자료를 좀 보면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5월 31일이죠. 작년 5월 31일 날 환율이 한 123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67,400원이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약 54달러가 필요합니다. 54달러를 한 잔 가지고 와야 삼성전자 한 주를 할 수 있었는데 네. 9월 31일 날로 또 보면 환율이 그때는 1,439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51,800원이었어요.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은 몇 달러가 필요하냐? 36달러가 필요해요. 굉장히 삼성전자가 싸게 느껴지겠네요. 외국인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뭐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네. 삼성전자 한 주를 사기 위해서는 54달러가 필요했는데 5월 달에는 9월 달에는 36달러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환차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9월 31일 날 딱 바라봤었을 적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싸고 환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맨 아래 칸이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그대로 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자,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사실 떨어지면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예.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예.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그렇죠. 입장에서 원화가 싸다 보니 예. 계속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봤었을 적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월 20일 환율이 1,350.9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만 생각을 해보죠. 작년 9월 30일 날 환율이 1,439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환율을 올린 게 뭐냐면은 연준위에서 금리를 6월, 7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75bp를 올렸어요.
연속해서 FOMC에서 4번. 계속 예. 올렸죠. 계속해서 올렸어요.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맞는 환율의 결과물이 뭐냐면은 네. 1,439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1,350원대인데 1,400원대를 넘기 위해서는 75bp를 올려야 돼요. 3번 정도, 4번 정도. 앞으로요? 예.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그런 인상 횟수냐라고 봤을 적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은 고점이고, 그러니까 1,400원대를 못 넘긴다. 제 생각은 1,400원대를 못 넘기고 환율은 고점인데 마지막 그 환율의 고점은 1,385, 90원대를 한번 찍을 수는 있지만 1,400원 넘기는 힘들고 1,400원 넘다 하더라도 다시 빠르게 1,400원 밑으로 내려올 거다. 그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9월 30일 동안서부터 보면은 또 뭘 샀어요? 저기 뭡니까? 삼성전자 샀잖아요. 네. 그럼 지금 환율이 10월 20일 부근에 환율이 1,350원일 때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 좀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박스를 쳐놨죠. 지난 4거래일 동안 이제 좌측은 외국인들의 그 수급 현황인데 빨간색으로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거의 외국인 수급의 거의 100% 이상 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런 방송에 이런 말씀 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리 몰빵을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환율 때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 때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환율이 고점이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수가 바닥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담당하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갈 것 같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시장은 어렵지만 그렇죠. 지금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도체 거죠? 관련 중에서는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있는 게 참 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도 사면 좋은 기회인가요? 그럼요. 저는 삼성전자는 진짜요? 지금? 손절 안 해도 안 할 종목이라고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좀 매집비도 좀 구해 보면은요. 네. 같은 기간 동안 10월 17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 매집비를 좀 구해 보면은 4거래일 동안 1억 2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잡혔어요. 저 매집비는 그러니까 수급은 그냥 개인이 샀다, 외국인이 뭐 팔았다, 기관이 샀다 그것만 알려주는 건데 네. 이 매집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실제로 의미 있는 매수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창구에서도 매도보다 매수가 월등히 많은 창구들을 다 집계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자료인데 1조 2천억 원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주신 중간에 매집비 프로그램 저희가 방송 추후에 어떤 네. 프로그램이고 네네. 실제로 우리 멘토님께서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먼저 발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설명 주실 거지만 네.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력을 포착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뭐 세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중소형주를 그냥 그냥 쪼물락쪼물락해서 이제 급등시키는 것도 세력이지만 네. 큰 머니,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도는 빅머니를 갖고 도는 사람도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산 종목들의 평균 매입 단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규모로 매집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어서 제가 이제 팍스넷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은 토요일 라떼 주식 오프닝에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고유가에 고금리에 심지어 전쟁까지 터져서 우리 국내 시장이 쓰리펀치를 맞아서 앞으로의 희망이 좀 없지 않나. 사실 저도 타이밍을 굉장히 못 맞춰서 종목을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은데 수익률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멘토님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 앞으로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보유하고 가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주 장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갔을지 저희가 차곡차곡 하나씩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 시간 이외에 24시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 평일에도 우리 전석 멘토님 개미대학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인 거죠. 자, 멘토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 문자, 그러니까 문자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시까지만 저희가 받도록 할 테니까요. 샵 3989번, 샵 3989번, 네, 100원 부과됩니다. 개미대학 내용에다가 4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마감 시황
시황 그리고 한 주간의 마감 시황 전체적으로 짚어주셨고 희망적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발견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첫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매집비 프로그램은 설명을 주셨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종목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매집비 프로그램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매집비 프로그램. 제가 했던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이? 매집비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 자체를 만든 거는 오래 안 걸렸는데 네. 경력치 그러니까 경험치들을 네.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총 한 20년 걸린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서 만드신 매집비 프로그램을 네. 이 노란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을 한해서 글을 통한 네. 종목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 20년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가져가세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매집비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권,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할 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래량. 거래량. 네, 거래량.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가지고 거래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심의 크기는 돈의 크기고 돈의 크기는 거래량인데 이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중요하고 근데 또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만은 이제 증권사 거래원을 좀 봤어요. 증권사 거래원을 봤는데 어느 증권사를 보면은 매수는 한 예를 들어서 매도는 한 10만 주인데 매수가 100만 주 들어온 그런 증권사들이 많거든요. 이건 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증권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수랑 매도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개인들이 잘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창구들을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라고 하면은 골드만삭스는 그 창구에 매도가 10만 주밖에 없는데 매수가 100만 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한 거죠. 비상식적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데이터만 모아서 매수와 매도의 그 비율을 구한 프로그램을 매집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특별히 어떤 특정 창구에서 유독 너무 많이 주식을 사 그런 네. 데이터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평균 단가를 구하면은 매집 금액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섹터별 장세에서 이러한 섹터가 잘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네.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세력을 포착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예. 물론 이제 네. 세력이 매집했다고 다 매집비가 높게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네. 의미가 있는 거는 일단 매집비가 300%, 400% 높게 나온 것들은 네. 크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실례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은 이제 저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고요. 실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해 저는 계속 추적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6월 달서부터 7월 11일까지 실제로 매집비를 구해보면 340%가 나옵니다. 저 노란색 칸이 몇 층인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저기가 4층인가요? 6층대입니다. 6층. 아, 6층인가요? 네. 6층 때만 샀어도. 네, 6층 5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에서 6만 원대 초반의 가격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매집비를 돌려봤더니만은 매수는 500만 주가 나왔는데 5천만 주네요. 근데 매도는 1,400만 주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죠. 저건데 수급으로는 잡을 수가 없고 오로지 네. 매집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비 프로그램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좋다고 느꼈던 것이 네. 저도 사실 주식 방송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예. 말씀 주셨던 대로 5층, 6층에서 매수를 예. 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매집비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전문 용어로 불타기라고 하죠. 단가를 막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마이너스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집비 프로그램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보여주잖아요. 네. 증권사 중에서 특정 창구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매도 대비 매수가 이만큼 나왔다. 2차전지도 보면은 에코프로도 보면은 이제 올 초에 매집 비율이 430%였으니까 2월 1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제 거래량이 막 솟을 때 요 매집비를 구했던 구간이 이제 그 사각형 노란색 사각형 밑에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솟는 게 보이시죠? 그죠? 네.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린 때 매집비가 높게 나오면 더 신뢰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구해 보니까 더 높고 물론 그 뚜렷하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도 매집비가 높게 나오는 것도 잘 가는데 더 신뢰도가 있는 거는 저 거래량 속에 터지는 거래량 속에 진짜 매수를 하고 작정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만큼 있는가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에코프로도 저때 430%가 나오면서 크게 갔고 좀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도 보시면은 밑에 이제 제가 노란색을 또 쳐놨는데 저 구간에 이제 거래량 좀 실리시는 게 보이시죠?
같은 구간에 저 때는 매집비가 10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네. 방금 보여주신 포스코 DX 다 선 매수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제 회원분들한테 매집비 프로그램 알려드리고 실제로 시청자분들에게. 예, 네. 이렇게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뭐 저는 교육을 주로 위주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얼마 매수 얼마 손절을 안 하지만 어떤 커다란 가이드라인으로 매집비란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고 또 이런 거래량 속에 이렇게 매집비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 돌리신 분들이 이제 이게 하루하루 변하잖아요. 프로그램 이제 보유한 분들은 오늘이랑 내일 또 매집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비중을 실으시고 이제 그런 매매를 많이 하셨죠. 또 어떤 경우는 한 종목에는 두 개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비노라는 종목인데 비노도 보시면은 그 5월 달하고 7월 달에 보면은 매집비가 각각 349%, 그다음에 급등하기 전에는 988%가 나왔어요. 굉장히 그 신뢰도라는 말은 좀 쓰기는 그런데 거래량 있는 종목에 만약에 매집비를 돌렸었을 적에 매집비가 실질적으로 크게 나오면은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좀 증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 그런 활용 방법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에서 1000만 원을 살려고 해. 그런데 매집비가 높게 나오면 1100만 원, 1200만 원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죠.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나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2차 전지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단순히 호재로 올랐던 것 같지만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는 실제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력을 포착하고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차트를 보여주셨지만 매수 타이밍을 두 번으로 잡아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막판에 드릴 종목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매집비 프로그램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 추후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 시간 이외에도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활용해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개미를 위한 방송입니다. 이렇게 4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차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물론 있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매집비 프로그램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토요일 오후 여러분들 뭐하고 보내실까요? 놀지만 마시고요. 라떼 주식과 저희 함께 공부 꼼꼼하게 하셔서 다음 주장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오늘 전석 멘토님께서 또 매집비 프로그램에 포착되어 있는 알짜배기 한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막판에 공개할 테니까 또 준비되어 있는 강의 잘 보시고 실시간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저희가 방송 2시에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해지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는 참여 방법 보내는 사람에다가 샵 3989번 적으시고 문자 내용에 개미대학 적으시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석 멘토님을 통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매직비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먼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매직비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이제 거래량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래량 중에서 거래량 실린 캔들 이제 매직봉이라고 하죠. 그 매직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그 차트의 그 3대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차트를 만드는 3대 조건. 차트를 만드는 3대 조건. 예. 고점선을 잡고 저점선을 잡고 예. 그다음에 외국인과 뭐 기관의 수급 요 세 부분이 아닐까요? 이제 그런 것들 분석하는 툴이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생선 순서를 따라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래량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것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인 거죠. 예. 그다음에 네.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사고팔고의 결과물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캔들이 모여서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주식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 이거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그러실 텐데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다.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다. 네. 최고의 순정은 튜닝이다라고 할 뻔했네요. 네.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다. 네, 순정이다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공감돼요, 근데. 네. 그러니까 차트를 바라볼 때 저는 거래량 보고 캔들 보고 이평선 요 세 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이 만든 결과물 이제 매직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매직봉의 정의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전저점을 깨지 않는 장대 양봉이에요. 전저점을 깨지 않는 장대 양봉. 그리고 당시에는 몰라요.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 모르거든요. 당시에는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3일선 상승 변곡점을 만들 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좀 차트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기 한미반도체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돈이 돌았습니다. 여기 돈이 돌았어요. 돈이 돌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거래량을 만들었고 거래량이 들어와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제 캔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는 몰라. 이게 정말 돈이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모릅니다. 돈이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모르는데 언제 할 수 있다? 앞서 PT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일선 상승 변곡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변곡점이 뭐냐면은 요걸 상승 변곡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시점, 요걸 이제 상승 변곡점이라고 해요. 이거를 상승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변곡점이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으로 쓰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면 이 매수 단위로 최소한을 쓸 수 있는 게 1일선서부터 5일선이 있는데 1일선은 그 상승 변곡점이라는 거를 개념을 못 씁니다. 왜냐면은 종가를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상승 변곡점이라는 그 단어를 못 쓰고 보통 시중에서는 5일선을 쓰는데 1일선하고 5일선 중간치 3일선이 그 상승 변곡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안착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저 노란색 친 부분이 제가 예시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중간중간에 터진 거래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때는 여러분들 안 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래량 실릴 때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추적을 해 나가다가 3일선 안착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동아기업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들어왔죠, 여기. 여기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래에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올라가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뭐다? 3일선 상승 변곡점. 그러면 3일선 상승 변곡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치신 부분이 아까 그 예시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아 기업은 크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저는 필요 충분 조건을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나운서님?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 이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그냥 뭐 고전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뭐 시중에도 그런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앞선 거래량 첫 번째 거래량이 딱 터졌을 적에는 그게 진짜 매집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정말 거기에 이제 누가 매집을 노리고 들어온 거면은 한 번에 그 당일날 한 번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차 상승을 위해서 한 번 더 거래량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매집봉을 이제 아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노란 칸 표시해 주신 것이 첫 번째 거래량이 아니라 두 번째 거래량을 표기하신 건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거래량이고요. 근데 네. 여기 보시면은 밑단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네. 3일선 안착을 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거래량 터지고 나서 두 번째 거래량 터질 때 매수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확실히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를 매수를 하려고 들어왔구나라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확실한 시그널이죠. 네.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 두 번째인데 매집봉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3일선 상승 변곡점 7원 당시 터진 거래량, 이제 앞선 거래량입니다. 이게 앞선 거래량이라고 하고 뒤에 한 번 더 거래량인데 그게 뒷선 거래량인데 그때 매집봉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한 패야. 앞에 거래량 터졌고 뒤에 서 한 번 더 터지면은 얘네가 이제 한 패 거래구나. 한 패? 한 통속? 한 팀. 근데 재밌어요, 멘토님. 본 모습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한 팀이 아닐까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한 제가 이제 되죠.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네. 앞에 거래량 터지고 나서 3일선을 이게 3일선이 앞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여기 3일선이 이렇게 상승 변곡점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뒤에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어쨌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런 거래량이 포착이 되고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노란톡에 입장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걸 받았을 때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알려주실 건가요? 그럼 어떤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이제 그 임박했었을 적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노란 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리죠. 예. 이렇게 함께 예.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공부 네.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는 또 우리 멘토님 없이 개인투자자분들 또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목표죠. 예. 김희대학 그 애티튜드가 능력 있는 가장 효도하는 자녀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계속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의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3일선 상승 변곡점도 필요하고 여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 번에 첫 번째 터진 이제 첫 번째 거래량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터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봉이나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꺼번에 두 개가 다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거예요, 매수에 관한 신호가. 왜냐면은 3일선 상승 변곡점도 터졌고, 그 다음에 거래량 실린 매집봉도 터졌고,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형태죠. 이후에 코난 테크놀로지 보면은 저기 노란색 박스가 제가 표시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크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잠깐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보조 지표를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근데 보조 지표는 굉장히 그 후행성입니다. 굉장히 후행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거래량 만들어지고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3일선 최소 단위가 3일이거든요. 3일선만 알아도 보조 지표를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참조를 할 수 있지만은 보조 지표를 모르고 3일선 안착만으로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들죠.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드니까 굉장히 공부하시기도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만 보고 3일선만 봐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또 하나 또 보이시면은 이제 DIT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터진 거래량 보셨습니까? 대부분들이 이때 매수를 해요. 이제 10,000원, 2만 찍었을 때 2만 원 가자, 3만 원 가자 하고 손잡고 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다가 요즘 그런 거 좋아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영차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서 네. 손절하신 줄 아세요? 어디서요? 요런 데 음봉 나올 때 있잖아요. 공포감 네. 때 여기 이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손절. 여기 손절해요. 가자 하고 외쳤던 이제 그 동지들은 다 없어지고. 그 원점이네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타이밍이 어려워요. 한 번 더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고.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면 3일선 상승 변곡점 보이세요? 이렇게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보이고 먼저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뒤에 또 한번 여기 거래량 실린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매집봉이라는 걸 떴죠. 그죠?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전형적인 거. 근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딱 두 가지 관점을밖에 안 보잖아요. 거래량이랑 거래량이 터졌어? 그럼 그때 들어가지 마시라고. 기다리시라고. 뭘 기다리라고요?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나와야 이게 진짜 매집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매집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행정명 출신인데 글씨 엉망이네요. 그 다음에 매집봉 한 번 더 뜨면 그게 신뢰도가 높아요. 네. 실제로 이제 DIT도 보면은 저 노란색이 박스를 치다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그죠?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정말 쉽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어려운 보조지표는 공부하지 마시고 돈 들어왔어? 이게 매집이야? 정말 매집이라면은 당일날 절대 알 수 없다니까요. 당일날 알면은 그 신이죠. 아니면은 작전이라든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일선 상승 명목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매집봉까지 한 번 더 뜨면은 그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에 가서는 이제 매집 원가 개념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DID 종목까지 저희가 대비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매집비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 전석 멘토님께서 첫 출연을 하셨지만 두 번째 출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전석 멘토님의 강의나 종목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후에는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의 리뷰 시간 그리고 다음 주 공략할 만한 한 종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14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전석 멘토와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싶다면 QR코드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딱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 방법이 사실 1분 1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나는 조금 심플하게 종목만 알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별칭 개미대학이시죠? 개미대학 이렇게 4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끝난 후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세력이 포착이 되었고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유진테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줬다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유진테크였고 네, 그거에 맞아요. 좀 리뷰를 조금 먼저 하고 네. 다음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집봉이 뜨고 나서 3일선 상승 명목점이 나오거나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 종목에는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유진테크도 이제 모습을 보시면 이제 저번 주에 제가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 명목점 생겼죠, 그죠? 그다음에 또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또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3일선 상승 명목점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 실리고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봐도 되냐면은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이 전저점이 소위 말해 세력이 매집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부분이 세력의 매집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그게 이제 세력이 있는 거고 그 매집비를 돌려봤더니만은 218%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보면은 위에는 이제 유진테크 금요일자 어제까지 차트고 밑에는 코스닥입니다.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추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죽으러 간 차트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유진테크는 맞아요. 견조하게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매집비도 보시면은 191% 견조하게 나오고 실제 세력의 매집 금액은 한 10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2억은 어디냐면은 저기 9월 1일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었을 적에 매집비가 191%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매집 금액은 약 102억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이렇게 좀 저점을 올리고 그다음에 매집비가 높은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유진테크 첫 출연하시면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착이 됐던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코스닥이 7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좋지 않고 우리 원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유진테크 또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남았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장 공략할 만한 종목을 오픈할 텐데요. 빠르게 실시간 대응 전략 원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활용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였죠. 유진테크에 이어서 다음 주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테 좀 하나의 슬로건으로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10월 달이죠. 물려도 반도체 실적주에 물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 발굴해야 할 종목이 뭐냐면은 반도체 중에서 실적이 좋고 매집비가 높은 종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심텍입니다. 인공지능 확대에 따라서 DDR5가 수혜를 잇겠죠. 그러니까 심텍은 PCB, DRAM 관련해서 PCB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버랑 노트북에서도 DDR5 수요가 증대가 됩니다. 아마 내년에 그 나오는 서버라든가 PC에서는 전부 다 DDR5만 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었을 적에 인쇄회로 기판인 심텍이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 15세대 CPU에서도 이제 코드명 에로에이크죠. DDR5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MD도 7000 시리즈에서는 DDR5만 채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시장에서도 인텔 5세대인 그 제품에서도 DDR5만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DDR5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방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인쇄회로 기판인 대장주인 심텍이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텍의 그 기본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좀 들여다보면은 네. 굉장히 뭐랄까 좀 근본 있는 회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근본 있는 회사가 뭐냐면은 ROE가 높아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ROE요. 네, ROE가 거의 뭐 그냥 25%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은 10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유보율이 거의 3,000%가 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회사 현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쌓아둔 돈이 많으면은 제대로 된 회사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유보율이 높다 보니까 뭐 전환사채라든가 뭐 이렇게 뭐 사채에 폭탄을 안 맞아도 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ROE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ROE가 30% 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죠. 이외에도 이렇게 재무가 탄탄한 것을 네. 바탕으로 하고 선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본 있는 회사를 좋아하고 네. 플러스 전망산업 근본이 있는 데다가 전망산업도 좋아진대. 근데 또 영업이익도 당연히 이제 좋아지고 내년에 해서 2024년에 영업이익은 약 1,400억 원, 1,478억 원입니다. 올해 대비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대규모 기관의 집중 매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플러스 사모펀드가 제가 분석하는 기관의 4대 주체거든요. 매수 주체인데 사모펀드가 빠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제 매집비가 네.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제 맞아요. 궁금하실 텐데 이제 매집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비를 보시면은 9월 1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9월 달부터 10월 20일까지 매집비를 구해보면은 약 196%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미 있는 매수세는 75만 주가 나오고 의미 있는 매도세가 35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래를 봤었을 적에 매수는 10만 주인데 매도는 100만 주인 것들의 그런 것들이 합이 지금 196%가 나왔고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서도 보시면은 약 5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53만 주가 들어왔고 그 기간의 평균 매입 단가를 구해보면은 약 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증권사에서 통해서도 매수가 나오고 있고 특정 창구에서 현재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왜 들어왔을까? 심텍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내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삼성 그 앞서서는 삼성전자의 전방 산업이 호조, 턴어라운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주는 정보랑 수급이 주는 정보, 매집비가 주는 정보 이게 이제 공통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도 이제 똑같은 신호를 우리한테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급도 좋아,
뭐 매집비도 높게 나왔어. 근데 차트가 무너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박자가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신 게 그렇죠. 심택인 거죠? 예, 그렇죠. 제 기준에 모든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데 네. 이러고 내려가면 천하 역적이 되는데 역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설명 좀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심택입니다. 심택 이제 10월 20일까지 어제까지 차트고요.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실린 게 보이십니까? 우상향 차트네요. 예, 중간중간에 이게 거래량이 실리죠. 네.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데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거래량이 실리는 전저점, 거래량이 실리는 전저점을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찍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이건 세력이 하는 영역이다, 개인이 하는 영역이다 구분하는데 대량 거래에 실린 전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매집비로 나왔고 수급도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게끔 만든 이 차트가 이렇게 나오게끔 만든 것들은 전방산업의 호조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판 업체 중에서는 TLB도 봤는데 TLB도 보니까 매집비는 높게 나왔는데 한 130%가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차트가 좀 무너지고 나서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진테크와 같이 심택도 내년 업을 바라보고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아까 코스닥 차트도 기억나세요? 코스닥 차트는 죽으라는 차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주가는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죽으라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별로 꾸준히 가고 있죠. 이것도 역시 뭐 개인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 투자자는 정별에서 매매합니다. 정별에 어떻게 보면 차트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정별에 모든 게 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황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다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차트만 보고 매매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면의 것을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또 매집비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4분도 남지 않은 네. 상황이거든요. 심택 다음 주 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딱 알려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QR코드 이제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활용하시면서 문자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택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호재도 좋고요. 수급의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는 상황에서 이 뭐라고 하죠? 차표도 우상향 흐름을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게 재무제표도 굉장히 탄탄한 종목인데 어렵게 ROE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1년간 벌어들였던 수익도 굉장히 네. 좋았다라는 결론까지 말씀 주셨던 만큼 전략이 궁금하거든요. 매수 매도 타이밍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000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37,000원인데 39,000원서부터 빠지면 37,000원까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보유 기간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사고 얼마 매도보다는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니까 3개월 정도는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손절가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이 전저점 부근이거든요. 요 가격대가 35,000원 부근인데 요 가격대가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아마 그 DDR5랑 같이 그러니까 DDR 이슈가 있었을 적에 반도체 업계에 DDR 이슈가 있었을 적에 가장 민감하고 그다음에 같이 스텝을 맞춰갔던 게 심택이니까 심택을 네. 꼭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석 멘토님을 통해서 오늘 심택 종목 알아봤고요. 지난주 유진테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자라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한 종목씩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정보를 많이 알고 공부를 했다 치지만 사실 호재도 좋고 재무도 좋고 차트가 좋다 해서 종목들이 다 잘 가진 않더라고요, 멘토님.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심택을 갖추면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착이 되었다. 세력이 포착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1분 남았는데요. 전석 멘토님 만나고 싶다. 저희 지금 안 들어오시면 다음 주까지 또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자, QR코드 잘 활용하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1부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2부에 돌아올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